이제서야 박나래가 왜 수입료가 1억 원이 넘는 국내 최고 수준의 대형 로펌 광장을 선임했는지 그 진실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연예계는 박나래가 이번 논란으로 최소 100억 원이 훌쩍 넘는 경제적 손실을 입을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연예인과 이번에 하차한 키만 보더라도 경제적 손실이 얼마인지 상상도 안 되며, 특히 만약 샤이니키가 박나래 때문에 혹여나 불필요한 피해를 받았다면 그의 소속사인 SM은 한국에서 대표적인 연예기획사 중 가장 큰 소속사 중 한 곳이라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 아무리 친구가 좋다고 하지만 연예계는 철저히 돈으로 굴러가는 사회고, 돈 앞에서는 샤이니키라고 할지라도 뒤로 물러서서 지켜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은데, 갑자기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박나래의 수상한 행동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최근 박나래 씨가 본인 소유의 서울 용산구 자택에 대해 약 50억 원 규모의 말도 안 되는 근저당을 설정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인데요. 매입할 때 거의 55억에 산 자택을 말이죠. 문제는 대출 금액 자체도 문제지만 근저당 설정의 주체와 시점이 너무나 수상하고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동안 박나래 측은 적어도 뒤에서 언론 측과 대화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담보 관련 이야기에 대해서는 일절 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도대체 그녀의 생각과 전략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전현무, 키 등 다른 연예인과 달리 박나래 혼자서만 해명도 사과도 아닌 소송에 집중하겠다며 비장한 표정으로 입장 발표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인지 지금 바로 쉽고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박나래의 의혹은 지금까지 저희 영상을 본 분들이라면 다 아시는 내용이라 이전 영상을 참고하시고, 오늘은 박나래의 이 수상한 행동만을 집중해보면, 먼저 샤이니키와 박나래의 행동은 크게 달랐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키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정확히 인지하고 고개를 숙였고, 어머니가 간호사인데 이것도 몰랐냐는 논란은 있지만 적어도 변명보다는 인정을 택했습니다. 대중은 비록 실망도 하고 찝찝함은 남지만 현재 여론을 돌아보면 그래도 대중들의 분노는 잠시나마 식고 있습니다. 박나래와 달리 말이죠. 하지만 다른 연예인과 달리 박나래는 해명도 사과도 아닌 소송에 집중하겠다라는 최악의 수를 덮고 이런 방법을 택한 것이 뇌가 멈췄냐라는 독설까지 들었죠. 하지만 그녀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현재 그녀의 수상한 행동들은 단순히 매니저와 싸움에서 이기려는 움직임이 아닙니다. 이번 근저당 문제를 자세히 보면 매입할 때 박나래 씨가 55억에 산 용산구 자택을 약 50억 원 규모의 근저당으로 설정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 근저당을 잡은 이유가 수상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박나래의 주택은 2021년 기존 10억대 대출이 있었는데 갑자기 2024년 12월 3일 추가로 약 50억 근저당을 설정하고, 권리자는 박나래 개인이 아닌 박나래의 어머니가 대표로 있는 일인 소속사 엠파크로 넘겼습니다. 이거 여기서부터 수상한 냄새가 나지 않나요? 갑자기 개인 자산을 어머니가 있는 소속사가 박나래의 집을 담보로 가져가고 50억 가까이 되는 거액을 박나래에게 빌려줬다는 것인데요. 주택을 사면서 담보 걸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표면적인 시가 기준 70억 되는 주택을 기존 11억 원을 포함해 총 60억 원 이상 대출을 한다는 게 말이 될까요? 요즘 같은 시기에 서울에서 이 정도 대출이 나올지도 모르겠지만 말 그대로 인생 걸고 풀 대출이죠. 요즘 말로 영혼까지 끌어서 대출이라는, 영끌이라는 말도 있으니 박나래도 인생 걸었을 수도 있겠지만 더 문제는 그 시점에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인 근저당 설정이 언제 됐느냐, 그리고 누구한테 돈을 줬느냐가 중요한데 바로 근저당 설정한 날이 2024년 12월 3일입니다. 이날은 매니저 측이 법원에 가압류 신청서 접수한 날이고, 디스패치를 통해 박나래 씨 갑질 의혹 및 손해배상 가압류 관련 보도가 최초 공개되기 전날입니다. 즉 언론 보도 전날 매니저 측이 일한 임금인
1억 원 가압류 신청 당일입니다. 시점이 기가 막히지 않나요? 왜 이 시점이 기가 막히고 이렇게 될 경우 문제는 무엇일까요? 부동산 권리관계에서는 접수 설정 순서가 곧 배당 우선순위가 됩니다. 즉 박나래가 돈이 없어서 주택을 팔아야 할 때 먼저 빌려준 사람이 돈을 먼저 받을 수 있고, 앞사람 다 먼저 갚고 난 뒤에 돈이 남으면 뒤에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박나래 배당 추정 순위를 보면 1순위는 당연히 2021년 은행 근저당 약 11억 원일 테고, 2순위는 매니저가 아니라 2024년 12월 3일 박나래 엄마 회사인 엠파크가 근저당 약 50억 원, 그리고 그 다음 마지막 순위인 매니저가 1억 원,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즉 매니저 측은 없는 돈 끌어서 겨우겨우 박나래와의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실제로는 돈을 거의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열받게 2순위인 박나래 엄마 회사가 돈을 다 가지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갑질이란 갑질을 다 참아가며 일했고, 퇴사하며 내가 일한 돈 받겠다고 했지만 주지도 않고, 사과는커녕 소송까지 당하면서 소송까지 하고 끝까지 가더라도 돈을 못 받는다. 이거 사람이 맨정신에 살 수 있을까요? 과연 이게 제대로 된 법이 맞을까요? 물론 재산은닉과 채권 회피 목적의 선제적 조치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의혹의 영역이고 당사자의 공식 해명은 아직 없는 상태라 의혹은 의혹입니다. 하지만 결과론적으로만 보더라도 열받지 않으세요. 심지어 매니저뿐만 아니라 광고주들도 받을 돈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은행 주고. 박나래 엄마, 회사 돈 주고 나면 돈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뿐인 집 하나를 엄마 회사한테 풀 대출 받았는데 말이죠. 박나래는 가족 같아서라는 감정적 호소와 사실관계 확인 중이라는 애매한 태도로 일관하며 브랜드 가치를 스스로 깎아먹었고, 통상 광고 모델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경우 모델료의 2배에서 3배에 달하는 위약금을 무는 것이 관례인데, 알려진 위약금만 100억이 넘는다고 알려졌는데 이 돈이 어디에 있겠어요? 집도 없고 돈도 없고 앞으로 연예계 생활을 해서 갚을 수도 없고 말입니다. 그래서 위약금과 손해배상 청구 발생할 것에 대비해서 엄마 회사에 우선권을 확보하려 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나오는 것이죠. 과연 이게 의혹으로 끝이 날까요? 키의 경우 즉각적인 인정과 사과로 브랜드 이미지 타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보여 박나래와 위약금은 크게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광고 및 방송 계약서상 통상적으로 포함되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조항 때문입니다. 광고주 입장에서는 불법 행위 의혹보다 더 치명적인 것이 모델의 거짓 해명과 비호감 이미지 고착인데, 박나래가 하고 있는 행동은 이번 사태가 단순 하차를 넘어 거액의 위약금, 소송전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고, 그녀가 엄마 회사에라도 돈을 빌려서 엄마 회사로 돈이 흘러가게 해야 하는 이유죠. 엄마 회사에 50억을 빌리고 그 다음에 집이 파산하여 경매로 넘어가고 50억 원이 엄마 회사로 들어가고, 이 구조를 설계한 것이 단순히 우연이었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엄마 회사에게 빌린 50억은 과연 어디로 갔을까요?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인 박나래 매니저에게 행한 갑질인데, 혹여나 지금 나온 폭로들이 사실이 아닐지라도, 정말 박나래가 억울한 상황이었을지라도 그녀가 갈등 수습 과정에서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를 그냥 놓친 셈이라고 방송 관계자들도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특히 업계에서는 박나래가 이번 논란으로 최소 100억 원이 훌쩍 넘는 경제적 손실을 입을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연예인과 이번에 하차한 키만 보더라도 경제적 손실이 얼마인지 상상도 안 됩니다. 박나래와 관계가 있던 몇몇 사람들은 이 논란이 터지자마자 법적 지식이 부족해 발생한 실수였다고 빠르게 인정하고 납작 엎드리라고 조언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여기까지 와버렸습니다.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했습니다. 여론을 진정시키기는커녕 주변 연예인들까지 하차하고 사과하고 사건이 더 커지고, 이제는 그녀 앞으로 고소가 수없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쏟아지겠죠.
현재 박나래 앞으로 6건의 고소와 부동산 가압류, 거기다가 이번에 추가로 고소된 사건이 55억 원대 이태원 자택도둑 사건이 진짜 범인은 완벽한 외부인으로 잡혔지만 당시 박나래의 남자친구가 근로계약서 작성해주는 척 하다가 이름, 주민 주소를 받아서 경찰의 용의자로 제출되었던 사실과 박나래의 자택도난 사건 매니저 2명 포함 스타일리스트 1명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위한 것이라며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을 받아간 뒤 이를 경찰에 제출했던 점이 폭로된 후 한 누리꾼이 전 남자친구와 그와 관련된 사람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고발 사건을 접수까지 했습니다. 재산은닉 여부와 근저당의 적법성 고의성 여부는 향후 수사 결과로 판단될 사안이지만 단순히 매니저 사이의 갈등에서 비롯된 일에서 만약 재산은닉의 문제까지 터진다면 큰일입니다. 그래도 한 인간으로서 걱정되네요. 박나래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는 게 아니길 바랍니다. 과연 엄마 회사에게 빌린 50억의 행방은 어디로 갔을까요? 소송에서 승소할지 패소할지는 모르지만 혹여나 패배할 때 그 50억 원으로 매니저와 광고주에게 피해 보상금으로 돌려줄 수 있도록 잘 보관하셨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귀한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산TV였습니다.